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신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유공합 기기 개요를 알아볼 겁니다. 오늘 강의를 배우시면 정말 기본적인 공유합 회로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합 회로를 이해한다는 뜻은 공유합 회로의 유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줄 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공유합 회로를 이해하시고 이후 강의들을 통해서 새로운 유공합 기기, 기호를 배우시면서 회로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공유합 기기를 왜 배우는지 알아야겠죠. 결국에는 유공합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일을 하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공합이라는 이름을 볼게요. 유압과 공기압입니다. 유압은 기름의 압력이고요. 공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입니다. 이름 그대로 유공합 시스템은 기름의 압력 또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유압 회로도와 공기압 회로도를 보면서 정말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기호도를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압 회로도와 공기압 회로도를 비교하기 위해 회로도를 동력부, 제어부, 구동부로 나눠봤습니다. 유체가 이동하는 경로 순서대로 무지개색 순서로 빨, 주, 노로 표시해봤어요. 동력부는 말 그대로 유체를 이동시켜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제어부는 유체의 방향이나 압력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강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강의에서 차근차근 배워나갈 파트입니다. 오늘은 방향 전환 밸브, 방향 제어 밸브에 관해서만 배울 거고요. 다음으로 구동부는 유공합 시스템의 목적인 일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액추에이터라고 말하고요. 직선 운동 또는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체가 이동하는 순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력부부터 볼게요. 삼각형은 동력원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회로를 보시면 삼각형인 여기서부터 유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역삼각형 말고 삼각형인 여기서부터 유체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유압은 삼각형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공기압은 삼각형이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참고로 시험에서 이렇게 색깔 표시 안 돼 있고요. 전부 다 흑백입니다. 그냥 설명하기 편하려고 제가 색깔로 칠해 놓은 것 뿐이에요. 다음으로 유압의 동력원은 자세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전동기와 유압 펌프는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기호가 보통 여기에 같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유압 동력원 간략 기호인 채워져 있는 삼각형 대신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점선 네모 칸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문제로 출제될 때가 많아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 주고요. 유압 펌프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 기름을 이동시키죠. 그림을 볼까요? 밑에 있는 이 기호는 오일 탱크 기호고요. 전동기가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유압 펌프가 전동기에서 받은 회전 운동 에너지로 기름을 이동시킵니다. 기름이 이렇게 이송이 되겠죠. 다음으로 공기압 동력원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생략할게요. 이렇게 간략 기호로만 출제됩니다. 다음으로 유체가 이동하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볼게요. 동력부 이후에 유체의 방향이나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밸브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밸브만 볼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방향 전환 밸브 또는 방향 제어 밸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예시로 유압 회로도를 보면서 방향전환 밸브를 설명을 해볼게요. 방향전환 밸브는 이렇게 접속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에 접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밸브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면 화살표 방향 그대로 유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체가 구동부에 유입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구동부에서 유체가 나오면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밸브의 화살표 그대로 방향이 적용됩니다. 유체의 방향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밸브를 지나서 이렇게 기름은 기름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동이 끝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밸브가 이 상태로 접속이 되었다면 유체의 흐름은 이 화살표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표시하는 형광펜 보시면은 이렇게
흐릅니다. 구동부에 이렇게 유체가 들어가고요. 구동부에서 유체가 나올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밸브의 화살표 방향 그대로 이렇게 유체가 흐릅니다. 이후에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동이 끝나죠. 다음으로 공기압 회로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볼게요. 만약에 밸브가 이 상태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 화살표의 방향대로 유체가 이렇게 흐릅니다. 표시해주고요. 유체가 구동부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도 표시를 해줘야죠.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체가 구동부에서 나오고 여기 밸브에서 화살표 표시가 있죠. 화살표 방향 그대로 유체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인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 봤어요. 지금 이 역삼각형 표시 보이시죠? 이 역삼각형은 배기구를 뜻합니다. 유압 회로도에서는 유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오일 탱크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기압 회로도에서는 유체가 공기죠. 대기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방출할 때는 대기로 방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오일 탱크 같은 저장 공간이 공기압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로 공기가 방출되는 배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밸브 안에 이 T자처럼 돼 있는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는 유체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 표시 이후로는 흐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만약에 밸브가 이 상태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 유체의 흐름은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후에 유체는 구동부로 유입이 되고요. 구동부에서 나올 때는 유체가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나오고요. 밸브에서 화살표 방향 그대로 유체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마지막에 배기구를 통해서 대기로 공기가 방출이 되면서 유체의 흐름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구동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이고요. 우리 목적인 일을 하는 부분으로 직선 운동을 원한다면 실린더를, 회전 운동을 원한다면 모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판서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실린더가 출제됩니다. 실린더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왼쪽 판서에서는 간략한 기호로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유압 실린더는 실린더 내에 있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공기압 실린더는 이 삼각형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모터 내부에 있는 이 삼각형, 유압 모터는 삼각형이 검게 칠해져 있고요. 공기압 모터는 삼각형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유압 모터, 유압 펌프 서로 삼각형의 방향이 다릅니다. 펌프는 삼각형이 꼭지점이 바깥에 있고요. 유압 모터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안쪽에 이렇게 있죠. 방향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동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부터 볼게요. 밸브가 이 상태로 접속되어 있다면 유체의 흐름이 동력원부터 시작해서 화살표 따라서 쭉 흐르죠. 이렇게 계속 흐릅니다. 여기서 유체가 실린더 내로 들어가서 채워지게 되면 이후에 계속 유체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스톤이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체가 채워지면서 피스톤이 밀리는 것을 표현해 봤고요. 실린더가 전진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피스톤 기준 오른쪽에 있던 유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체는 실린더가 전진하면서 밀려나니까 실린더 밖으로 유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관을 따라 빠져나오게 되고 밸브의 화살표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죠. 마지막에 오일 탱크로 회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밸브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동력원에서 유체 들어갑니다. 밸브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유체가 흐르고요. 실린더 내로 유체가 들어가면은 피스톤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스톤 왼쪽에 있던 유체는 피스톤한테 밀리면서 이 방향으로 유체가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밸브에서는 화살표 방향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일 탱크로 들어가면서 기름이 회수가 끝나고요. 다음으로 공기압도 한번 볼게요. 밸브가 이 상태로 있으면은 동력원에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밸브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유체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실린더 내로 유체가 들어가면은 피스톤이 밀리겠죠. 이렇게 피스톤이 밀려서 실린더가 전진하는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피스톤 기준 오른쪽에 있던 유체가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온 유체는 관을 따라서 이동하고 밸브의 화살표 그대로 이동해서 배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밸브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면 유체의 흐름은 동력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쭉 관을 통해서 이동해 주고요. 다음으로 피스톤이 밀리면서 후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실린더가 후진되는 걸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피스톤 기준 왼쪽에 있던 유체는 피스톤에 의해서 밀리면서 유체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관을 따라 나오고 밸브의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지막에 배기구로 가면서 대기 중에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표현이 중요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피스톤이 이쪽 방향으로 밀리면 실린더가 전진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피스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실린더가 후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유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냥 화살표 따라서 유체가 흐르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다음으로 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흐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줄 아실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구동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축이 이렇게 위쪽에 있을 때 유체가 좌측에서 모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모터의 축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모터 문제가 잘 출제되지도 않을 뿐더러 축의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기호로 표시되는 그런 문제는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요. 이렇게 축의 방향이 되어 있을 때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가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반대로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가면은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호들은 살펴봤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이 사선 화살표가 있는데요. 변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가변이라고 적어놨죠.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푸는 데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기호와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터 기호에 사선이 있다. 그러면 모터의 용량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변한다. 가변 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 때 딱히 쓰임이 없어서 그냥 변한다는 의미만 챙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기호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방향전환 밸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끝낼 거예요. 방향전환 밸브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방향전환 밸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읽는 방법은 지금 안 배우고 필기 강의 때 배울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밸브가 접속된 것을 보고 유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방향전환 밸브가 대부분 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시를 해봤고요. 위에 두 밸브는 우리가 예시에서 많이 봤죠. 근데 이 밸브는 가운데에 사각형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이 밸브의 중앙에 사각형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호는 막혀있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유체가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군데에 모두 이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 회로도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군데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관에서 유체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린더가 전진이나 후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모터가 있는 회로도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군데 모두 막혀 있으니까 유체가 흐를 수 없죠. 관을 통해서 유체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회전을 못하죠. 정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밸브의 명칭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구동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밸브와 함께 같이 파악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예시로 보여드린 게 다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나중에 문제도 많이 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방향전환 밸브는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지만 제가 적어준 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먼저 솔레노이드 방식은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여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기호를 보시면 밸브의 좌우로 이렇게 조작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면 이렇게 밸브의 왼쪽 기호가 관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면 밸브의 오른쪽 기호가 관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의하셔야 할 게 오른쪽 기호를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솔레노이드에는 전기를 인가하는데 왼쪽 솔레노이드에는 전기를 인가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밸브의 왼쪽 기호를 관에 접속을 하고 싶다면 왼쪽 솔레노이드를 전기를 인가를 해주고 오른쪽 솔레노이드에는 전기를 인가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힘이 있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스프링의 힘 때문에 초기 상태는 이렇게 오른쪽 기호의 밸브가 접속이 됩니다. 밸브의 왼쪽 기호에 관을 접속하고 싶으면 왼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면 되죠. 전기를 인가하면 이렇게 관이 왼쪽 밸브에 접속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밸브의 오른쪽 기호에 접속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왼쪽 솔레노이드의 인가되고 있는 전기를 차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양쪽의 솔레노이드에 전기가 인가되지 않는 상태니까 스프링의 힘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중앙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 밸브 기호가 관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왼쪽 솔레노이드를 끄고 오른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면 이렇게 밸브의 우측 기호가 관에 접속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왼쪽 솔레노이드는 전기가 인가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오른쪽 솔레노이드의 인가되는 전기를 차단하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원상태인 중립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 이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상에 기호는 나오니까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이 기호는 내부 파일럿 작동 방식인데요. 유압일 때는 이 삼각형이 채워져 있고 공압일 때는 이 삼각형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밸브에 공급되는 유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시를 볼게요. 밸브의 왼쪽 기호를 관에 접속을 시키고 싶으면 왼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럿 밸브를 조작하여 파일럿 관로를 따라 나오는 파일럿 압력으로 밸브를 작동시킵니다.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면 밸브의 구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문제를 풀 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부 파일럿은 유체의 압력을 이용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왼쪽 기호에 관을 접속시키고 싶으면 이 파일럿 관로를 보셔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솔레노이드를 보셔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내부 파일럿이 있든 없든 왼쪽 밸브를 접속시키려면 왼쪽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인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밸브의 오른쪽 기호를 관에 접속시키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를 인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럿 밸브를 조작하여 파일럿 관로를 따라 나오는 파일럿 압력으로 밸브를 작동시켜서 이렇게 밸브의 오른쪽 기호가 관에 접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파일럿 작동 방식은 문제를 풀 때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밸브의 내부 구조와 함께 내부 파일럿 조작 방식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인력 조작 방식입니다. 누름 버튼, 당김 버튼, 레버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마다 그 각각의 기호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 나오는 거는 보통 이 기호가 출제되고요. 이 기호는 뭐 누름 버튼이라든지 당김 버튼이라든지 레버라든지 인력 조작 방식의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 하면 이 기호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도 쓰임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밸브의 솔레노이드 또는 내부 파일럿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인력 조작 방식을 사용해서 이 밸브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유공합 기기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니까 이제 유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오늘 유공합 기기 개요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만약 변이 단계 선도만 배우겠다 하시는 분은 OT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로 실기 첫 번째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